제가 점성학으로 보려다가 그냥 카드로 볼게요. 덴마크 운세를 좀 볼 거예요. 이게 근데 웃기는 게 사실은 이 덴마크도 그린란드가 에스키모의 땅이었어요. 에스키모들이 가서 살고 있는 땅을 지들이 뺏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길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이러는 게 얼마나 다 부질없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덴마크는 지금 트럼프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는 독재를 하면서 못된 짓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거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짓거리인 거예요. 그죠? 2500 before common era서부터 현재까지 이누이트들, 사카크, 돌셋 그리고 툴레 문명 이 사람들한테 속해 있던 땅이에요. 그게 칼랄릿 이누잇.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더 돌아가 보면 우리들의 조상님일 수도 있어요. 베링 해협을 통해서 아니면 땅이 다 하나였다면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미 이누잇들이 오래된 종족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그런데 바이킹들이 이제 986 카먼 에라 시대에 아이슬란드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남쪽 그린란드 쪽을 장악했죠. 다만 이누이트를 쫓아내지는 않았죠. 쫓아낼 수가 없죠. 거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너네들 나가 그럴 수가 있어요. 땅이 얼고 그때 당시에는 가치를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았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덴마크 사람들이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구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래서 새들과 동물들은 국경이 없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거예요.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고 인간들만이 선을 그어놓고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하고 싸우고 있죠. 부질없이 죽이고. 그거를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덴마크의 운세는 좋지 않아요. 덴마크의 운세는 이거는 트럼프가 경솔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군사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요. 벌써 이미 이거 트럼프가 이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쳐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쳐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누굴까? 힘들어져요.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군사적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구석에 몰려있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트럼프는 쳐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미 나토도 분해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1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EU도 위험하고 유로피언 네이션도 위험하다. 유로도 안정돼 보이지 않고 네이로도 해체될 수 있다고 저는 말을 했었어요. 이게 미국이 빠져나왔으니까 해체가 된다는 것보다 다시 해쳐 모여? 약간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다 도움을 청하는데 지금 덴마크하고 또 캐나다하고 손을 잡았어요. 잡았지만 문제 생겨요. 문제 생기고
여러 사람들, 특히 네이로 그룹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청하는데 그게 자기들도 코가 속 자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를 못해요. 트럼프는 반드시 덴마크에 군사 행동을 하게 된다로 보여져요. 전쟁까지는 모르겠는데 군사적 행동을 해요. 무슨 짓을 하게 될까? 힘들어지고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요. 덴마크는 안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아 진짜 야 이렇게 하는 수도 있네요. 진짜 동네 깡패도 아니고 동네 깡패죠 사실은. 계속 시비를 걸고 아마 트럼프가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쟁까지 갈 것도 없고 이 나라의 운세는 되게 안 좋아요. 예순으로 한번 볼 게 있어요 제가. 그러면 트럼프가 덴마크를 쳐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쳐들어가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여자 이거 크리스티 놈인가? 아니면 덴마크 총리가 여자인가? 그 여자인가 보네. 이 여자가 계속 공격할 거예요. 덴마크를 이 남자가 캐나다 총리인 것 같아요. 쳐들어가는데 전쟁의 형식이 아니고 무력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그린랜드에 발을 내린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행동을 하긴 해요. 그냥 있지는 않는 거로 보여져요. 제가 1월 초 운세를 읽으면서 전쟁이 일상인 세계가 된다고 했던 것은 굉장히 군사적인 행동이 강한 점성하게 플레이스먼트 행성의 위치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저는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는 다 모르죠. 물론 전 세계를 읽는 거니까. 근데 푸틴하고 또 시진핑, 트럼프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은 트럼프가 제일 위험해요. 트럼프는 누구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이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또 공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전쟁적인 공격인지 사건 터져 나와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강제로 뺏으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도움을 누군가가 주는데 이게 나토 국가들이 도움을 주는 건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트럼프가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요. 그리고 트럼프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무조건 여태까지 쉽게 대한민국과 일본을 윽박질러서 돈을 다 뺏어갔어요. 강제로 여기다 투자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오라를 묶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개망신을 줬어요. 온 세계 앞에서. 그리고 남의 나라 들어가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끌고 나왔어요.
이것은 야만이에요. 야만 족속들이에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7년간 말씀드렸던 미국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민주당은 좀 낫다?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트럼프만 그렇다? 아니에요. 원래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다른 모습으로 점잖은 옷을 입고 점잖게 뺏어가느냐, 저렇게 야만적으로 뺏어가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차이점이지 똑같아요. 제가 미국 살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는 이런 인간들이다.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물론 온 세계가 다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건 맞지만 미국은, 또 중국은, 러시아는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걸 취하는 나라인데, 더 위험한 거는 지금은, 옛날에 소련이 위험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더 위험한 나라예요.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그래도 지 맘대로는 안 하고 있죠. 어떤 나라의 도움을 좀 청해요. 유엔에 청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나토에 도움을 청한다든지. 계속 트럼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운명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뭘 강제로 하게 시켜요. 강제로 이거 해. 너희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해버릴 거야. 그런 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쳐들어간다기보다는 강제로 덴마크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석유를 반드시 이 땅에 있는 rare earth materials, 뭐죠 그거? 히토류. 그게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 덴마크에. 아니 그린랜드에. 그리고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이 덴마크가 우리는 싸우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대혼란이 찾아와요. 대혼란이 찾아오고 사고가 터져나와요. 그리고 다치게 되고, 덴마크가 굉장히 크게 뺏기게 된다든지 실망한다든지. 이거는 옮겨가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돈을 집어주면서 나가라? 아니면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 팔아라? 하여간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어떤 큰 진실들로 나오고 덴마크 힘들어져요. 큰일이네. 질문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트럼프는 덴마크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전쟁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남자는 누구지? 이거 바이든 같은데. 전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전쟁, 그런 전쟁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적인 방법을 좀 쓰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가게 돼요. 대대적인 전쟁, 그런 식이 아니라 어디죠? 베네수엘라에 했던 짓처럼 그런 식으로 그 나라에 있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지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자원을 뺏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짓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온 세계가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일이네. 덴마크도 제미나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달의 위치는 캐프리콘에 있었죠. 그리고 라이징은 버고예요. 그리고 미드헤븐 역시 제미나이예요. 이거는 지도자의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네이럴 플레이스먼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마스가 황소 자리에 24도 위치였어요. 굉장히 영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덴마크 사람들도. 그리고 토성이 바이시스에 있었어요, 29도 위치로. 플루로가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파워 스트러글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가. 그리고 이 나라에 양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곧 양자리에 넵튠이 들어가요. 앞으로 직진을 해요. 스테이셔너리 디렉터로 January 1월 26일 날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 나라의 덴마크의 캐프리콘 자리에 있는 달과 90도 위치가 돼요. 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캐프리콘은 정부, government system. 이것은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지치는, 또 우리가 이걸 책임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원래 덴마크가 들어갈 때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건 우리 땅,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 땅.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덤비려고 하지만 트럼프에게 대항할 때 자기들의 합리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트럼프는 그런 걸 다, 트럼프가 그러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고 해서 하겠죠?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덴마크를 쥐어짜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이런 짓이. 그리고 세런이 사냥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서 해왕성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트럭처가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덴마크의 달과 역시 스퀘어가 돼요. 토성도. 그러면서 라이징 사인과 만나게 돼요. 이것은 국경에 대한 대혼란, 국경이 사라진다든지 자기네가 정해져 놓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국민들은 우리가 꼭 그게 필요한가? 전쟁을 해야 되나? 안 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래서 나토가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느 누가, 나토 국가 어느 누가 다 같이 우리 미국을 향해서 덤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경찰 노릇하는 척하면서 온 세계의 힘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세계 최고 군사 국가가 되면서 이런 짓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은 이제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경고를 7년간을 했어요. 7년간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말도 저는 그 순간 저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목소리 듣는데 저거 사기꾼인데? 내가 그랬다니까요. 저거 사기꾼인데. 그렇게 뭐 악독하게 생기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냥 처음 단어 탁 튀어나온 게 He's a scammer. 제가 그랬어요. scammer. 그때 나이도 어릴 때인데. 하는 짓을 보세요. 스캐머가 아니에요. 날강도예요. 날강도. 그리고 제미나이의 천왕성이 이 나라의 미드헤븐 자리와 만나게 돼요. 그러면 국가를 위험하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다든지, 예, 뉴스가 나오는데 아마도 1월 26일.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태양 자리와 만나는 게 2027년도예요.
그 지도자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1월 26일 날 넵튠이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항상 사건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제가 중반부터 올해 중반부터 후반까지 목성이 캔서 자리에 있죠. 그러면서 네덜란드의 캐프리콘 달과 180도 위치가 되고, 그러면서 태양 자리와 제미나이 선과 90도 위치가 돼요. 사람들의 불안감이 하늘을 찌르게 돼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게 돼요. 국가에 대한,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가 생긴다든지 불안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근데 그게 역풍이 불어요. 역풍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점성학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세런 넵튠 컨정션 인 에리스예요. 그러면서 토성,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덴마크의 토성과, 그때는 파이시스 자리에 있죠. 2016년도니까. 까르마의, 이 나라의, 이것은, 이런 위치는 까르마가 마지막 위치에 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나라가 견디기 힘들다 하는, 권력을 뺏기는, 또는 힘을 잃게 되는, 또 아니면은 내가 이거 과연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영향을,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이 위치예요. 자기들이 이누이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거 우리 건데 라고 했지만 트럼프한테 강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총을 들고 들어가서 뺏지는 않아요. 그 베네수엘라의 한 짓을 보세요, 미국이. 제가 이건 참 답이 몇 번이나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들어온 답들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을 민주당이 되게 싫어하는 것 같죠. 되게 싫어하는 것 같죠. 즐기고 있어요. 이게 와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영적으로 답이 즐기고 있다예요. 무슨 소리냐? 겉으로는 막 욕해요.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국진당, 민주당 지금 하는 짓들 그런처럼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뺏어오는 거를 바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지만 지네 땅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사실은 좋지 하면서도 앞에서는 정치적인 반대쪽에 서서 욕을 하죠. 그렇지만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막아서죠. 제가 이거는 이번 한 번으로 볼 게 아니고 다음에 동영상으로 제가 점성학을 다시 제대로 다른 차트도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자기네가 장악하고 있는 이 그린란드의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덴마크의 리딩을 모두 마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뺏어올 거예요. 화성과 명왕성이 컨정트 되긴 되거든요. 그렇지만 화성이 앵귤라 각도가 아니에요. 카디널 사인에 있질 않아요. 그리고 에클립스가 화성이나 이몽쿠엘리 자리나 어센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다만 2026, 2027년도를 보면 전쟁보다는 강제적으로 뚫고 들어가서 나 여기 있을 거야. 니들이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민주당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야, 우리 땅 되네 저거. 트럼프는 욕을 다 먹고 혼자서. 우리는 트럼프를 다 뺏어온 다음에 임피치만 하면 돼. 쫓아내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 머리에 다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팔은 안 죽는다고 자기네들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나서서 하는 거를 속으로는 좋아하고 앞에서는 욕을 하죠. 그렇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애덤 쉬프 같은 사람은 반대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적을 만들게 된다고. 지치게 만들어요. 덴마크를 지치게 만들고 계속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우리 들어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겨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너무 끔찍하네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피를 쥐어짰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피를 쥐어짜고 고혈을 쥐어짜서 지네들 잘 사는 나라 더 챙겨달라고. 이게 미국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조기를 흔들어대고 이러는 거 꼴보기 싫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역겨웠어요. 혐오스러웠고. 다음에 또 한 번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덴마크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